1세대 포드 머스탱입니다. 와, 진짜 멋있지 않습니까? 특히 요즘에 전기차 혐오하시는 분들 이런 오리지널 머스탱 보시면요 눈 돌아가시거든요. 방금 전에 여기 가속 페달을 막 밟아주셨는데 기름 냄새 오랜만에 맡으니까 되게 황홀합니다. 이렇게 멋있는 1세대 머스탱이 세워져 있는 이곳은요 바로 7세대 포드 머스탱이 국내에 데뷔를 하는 날입니다. 과연 7세대 머스탱은 어떤 것들이 변했는지 지금부터 자동차 콘텐츠로 밥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 채널 카밥의 권혁재 PD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이번 포드 머스탱 같은 경우에는 이전 세대, 그러니까 6세대하고 같은 바디 타입, 같은 엔진 베리에이션을 갖고 있습니다. 4기통 2.3L 에코부스트 엔진 플러스 5.0L 자연흡기 V8 엔진, 이렇게 두 가지 파워트레인, 거기에다가 여기 있는 이 모델처럼 컨버터블, 그 다음에 쿠페 형태 모델, 총 이렇게 4가지 모델을 들여왔습니다. 다크호스 모델이라고 해서 현재까지 머스탱의 끝판왕 같은 상당히 카리스마 넘치는 모델이 있는데 그 모델 같은 경우에는 아쉽게도 국내 도입 계획은 없다고 하네요. 일단 제 뒤에 있는 차량은 머스탱 2.3L 에코부스트의 컨버터블 모델입니다. 사실 우리가 머슬카라고 하면은 엄청나게 높은 배기량 많이들 생각하시잖아요. 오일 쇼크 이전에는요 7000cc가 넘어가는 어마무지한 녀석들도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 그런데 이 머스탱은 생긴 게 어때요? 이쁘잖아요. 일단 1세대 머스탱,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그 머스탱 있잖아요. 그 머스탱의 레트로한 디자인을 오마주해서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서 상당히 이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패션카의 역할로서도 충분히 위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배기량 5000cc짜리 차량을 탄다? 부담스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든 차가 바로 이 4기통 2.3L 터보 엔진을 활용한 에코부스트 모델입니다. 4기통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출력이 약하진 않아요. 최고 출력은 319마력, 최대 토크가요 무려 48kgm입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자동 10단 변속기를 맞물리고 후륜 구동을 굴리는 차량이에요. 아까 전에 기자님들 계속 가속 페달 밟으셨거든요. 엄청 뜨거운 열기가 올라와가지고 좀 무서운데? 아우 뜨거라. 후륜 구동 차량이다 보니까 세로 배치 형태로 엔진이 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죠. 아무래도 4기통 엔진이다 보니까 이 앞쪽에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좀 많이 비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무게 배분을 활용하기 위해서 엔진을 최대한 뒤로 보낼 수 있는 만큼 뒤로 보냈다, 그런 노력 같은 것들이 어느 정도 보인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차량의 강성들을 확보하기 위한 이런 바 같은 것들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뭐 커버라든가 이런 것들은 별도로 덮여져 있지 않지만 머슬카라는 느낌에는 뭔가 좀 전도는 안 되고 날것의 느낌이 잘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요. 디자인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은 머스탱을 상징하는 이 달리는 말 포니 엠블럼이 가운데 딱 이렇게 박혀져 있고 역삼각형 형태로 그릴이 만들어져 있죠. 이게 5세대 머스탱이 레트로한 디자인으로 다시 태어났을 때 디자인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역삼각형 형태의 그릴을 갖추고 있고,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5세대 모델은 1세대 모델의 오마주에서 조금 두꺼운 형태였는데,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 라이트, LED 이런 것들이 발전하면서 점점 라이트가 얇아지게 돼요. 그래서 5세대, 6세대, 7세대까지 이른 지금에서는 상당히 얇아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자세하게 보시면요 땅땅땅 3개 박혀져 있죠. 방향지시등도 땅땅땅 3군데로 나뉘어져 있거든요. 리어 램프의 디자인과 좀 통일성을 갖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디자인적 통일성 상당히 괜찮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다가 이 굵게 나 있는 라인, 그냥 일자로 쭉 찢어져 있잖아요. 이 라인을 기점으로 해서 이 밑에 라이트도 있고 그릴도 있고 차 자체가 한껏 더 낮아 보이는 느낌을 가져가게 됩니다. 보니 쪽에서 부풀어 오르는 라인 자체도 그렇게 많이 부풀어 오른 게 아니라 그냥 적정 수준 이렇게 올라와 있기 때문에 디자인적으로 되게 낮게 보이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낮게 해놓은 와중에 엔진의 중심 쪽으로 가면서 점점 높아져요. 여기에서도 살짝 더 높아지거든요. 그 이야기는 뭐냐, 더 큰 엔진을 실을 준비는 우리가 되어 있다. 그 더 큰 엔진이 들어간 거는 제가 조금 이따 보여드리는 걸로 하고요. 공기가 지나갈 것 같은 흡입구의 모습을 취하고 있지만 사실은 다 막혀져 있고요. 휠하우스 쪽으로 연결돼서 와류를 회수해 준다든가 그런 기능들도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2.3L 에코부스트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 이따가 5.0L 보여드릴 건데 걔는 훨씬 흉폭한 디자인 가지고 있거든요. 25540에 19인치 휠 타이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피렐리 피제로 타이어가 들어가져 있네요. 브렘보 브레이크 장착되어 있습니다. 미국에서 머스탱을 구매할 때는 옵션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 스포츠 패키지에 포함된 거라고 하거든요. 아까 어떤 기자님께서 미국에서 판매하는 머스탱 가격 대비해서 너무 비싼 거 아니냐, 미국에서 구성하는 옵션 같은 것들 다 넣어보면은 거의 엇비슷한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가격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자신스러워 하시는 것 같긴 한데, 근데 기존, 그러니까 6세대 끝물 모델 이것에 비해서는 가격이 800~900만 원 정도 인상이 됐어요. 살짝은 부담이 될 수도 있는 가격이긴 합니다. 이제 후면부 쪽으로 오시게 되면은 강렬합니다. 강렬해. 꺾여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안쪽으로 트렁크 안쪽까지 되게 깊게 주름이 쭉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까지 안쪽으로 깊게 파여 있는 디자인은 보기 힘들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다가 이렇게 꺾여 있는 라인 쪽에서 주름이 하나 쫙 빠져나가면서 마치 덩어리 하나 자체가 되게 큰 립 스포일러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4개의 쿼드 머플러 살벌하게 달려져 있고요. 마치 디퓨저 같은 형상으로 디자인되어 있는 것들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면부에서도 그렇지만 이 후면부에서도 강한 선을 많이 쓰면서 길가에서 이 차량을 딱 마주하게 된다면은 인상 자체가 되게 강할 것 같기는 해요. 트렁크 리드의 라인이 엄청 자연스럽게 뒷 팬더의 디자인과 맞물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팬더 빵이라 그러잖아요. 어쨌든 머슬카라고 하면은 후륜 구동 기반 이런 것들이 좀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뒷부분의 볼륨감을 많이 살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팬더가 끝나는 무렵 중에서 이쪽에서 살짝 선이 하나 나타나죠. 그래서 뒤 핸더 부분에서 앞 핸더 부분까지 수평으로 이렇게 쭉, 이 라인이 아까 여기 헤드램프 라인이 있잖아요. 이 라인하고 수평으로 쭉 맞게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차 자체가 되게 낮으면서도 안정적으로 보일 수 있게끔 디자인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아래쪽의 라인 같은 경우에는 차량 전면부에서는 낮게, 후면부로 갈수록 높게 이렇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속도감이 느껴지는 디자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게 후륜 구동이라서 후륜 타이어가 조금 더 두꺼울 줄 알았는데 255에 40에 19인치 앞뒤 타이어는 동일한 사이즈의 것을 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잠깐 앞에 타이어 보고 온 사이에 이렇게 루프가 닫힌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천 재질로 되어 있는 뚜껑이 달려져 있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사실 어떻게 보면요, 5세대, 6세대, 7세대 어쨌든 1세대의 디자인을 오마주 했다는 컨셉 자체는 변한 게 없으니까 5세대 모델을 처음 봤을 때 그런 센세이션한 느낌을 느낄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뻐요. 실제로 보면은요 엄청나게 강인하게 보이고 엄청나게 이쁜 디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옆에 있는 GT의 쿠페형 모델을 보면서 쿠페형 디자인은 또 어떻게 다른지, GT 모델, 그러니까 5.0L 모델은 어떻게 다른지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5.0 앞 핸더 뒤쪽에 되게 큼지막하게 5.0이라고 엠블럼을 딱 박아놨어요. 전면부부터 조금 다른 점을 살펴보자고 하시면요, 일단은 보닛에 열기가 빠져나갈 수 있는 열 방출구가 보닛에 떡하니 박혀져 있습니다. 이게 그냥 장식이 아니라요, 실제로 이 안에 뚫려 있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2.3L 에코부스트 모델에 비해서는 되게 흉폭하게 변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삼각형 형태의 그릴 있잖아요. 이쪽에 네모난 모양으로 양 사이드 쪽에다가 모양새를 냈죠. 흡기에 상당히 많이 신경을 썼다고 해요. 2.3L 에코부스트와 5.0L 엔진은 기존 세대 것에서 가져다 썼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 엔진이 업데이트가 되면서 출력이 생각보다 많이 늘었거든요. 으짜, 와. 에코부스트 모델 같은 경우에 엔진룸에 빈대가 되게 많이 보였잖아요. 빈 곳 보이십니까 여러분? 엔진이 빈 곳이 없고 엔진도 엄청나게 높이 튀어 올라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 V8 저 꼬부라진 것, 생긴 거 보세요. 생긴 거 흉폭함의 끝을 달리고 있는 엔진룸이다. 네모나게 튀어나온 부분이 있잖아요. 카메라를 들어서 다시 엔진룸 보여주세요. 보여주시면은 여기 이 부분에서 이렇게 흡기 쪽 들어가는 거 볼 수 있죠. 중앙에서 보시면은 딱
그릴의 양 끝쪽에서 흡기가 이렇게 들어가는 모습, 네, 확인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공회전 상태인데도 뿜어져 나오는 열기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보닛에다가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열기를 내보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 범퍼 끝쪽에 나 있는 이 장식도 살짝은 디자인이 달라졌습니다. 아까 전에는 이렇게 쭉 수평을 이루면서 단정한 디자인으로 되어 있었는데 조금 더 위쪽으로 치켜치면서 마치 공기 흡입구가 조금 더 넓어진 것 같은, 면적 자체가 넓어진 것 같은 그런 디자인이 되었으면서 이 주름 자체가 거의 램프 바로 아래쪽까지 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측면 쪽으로 와서 말씀드리게 되면요, 우선은 아까 전과 다르고 여기 오니까 열기가 장난이에요. 피렐리 P0인 거 똑같습니다. 타이어의 사이즈는 동일하네요. 네, 255에 40에 19인치. 휠 디자인도 훨씬 이쁘죠. 그리고 브렘보 브레이크 역시 빨간색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5.0 GT에만 적용되는 디자인이라고 하네요. 아까 전에는 컨버터블 형태의 모델이었잖아요. 지금은 쿠페인데 휀더의 굴곡에 맞춰서 되게 자연스럽게 벨트 라인 올리면서 쿠페다운 디자인으로 마감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범퍼의 디자인은 막 아주 크게 다른 것 같지는 않아요. 대신에 별도의 윙, 리어 스포일러가 하나가 달려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것도 5.0L GT 모델에만 들어간다고 합니다. 조랑말 대신에 GT 두 글자 딱 하고 박혀져 있는 거 볼 수 있고요. 실내에 한번 앉아봤는데요, 기존의 머스탱 같은 것들을 생각해봤을 때는 원형의 에어벤트 이런 것들이 강조되어 있는 디자인이었는데 에어벤트가 네모나게 변했죠. 그러면서 이 위에 상당히 큰 디스플레이가 들어갔습니다. 이번에 머스탱을 개발하면서 좀 신경을 썼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디스플레이라고 하거든요. 머슬카에 대한 향수를 가지고 계신 분들의 나이대를 생각해 보면요, 향수까지 가지고 있으려면은 진짜 오일 쇼크 이전 세대까지 내려가야 되니까 운전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거의 없으실 거예요. 연세들이 많이 드셔가지고. 그러면은 MZ세대까지 포괄할 수 있는 그런 차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 전략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아까 Q&A 시간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고, 그래서 이 앞에 계기판도 12인치대 큰 스크린이 들어갔고 센터 디스플레이는 13인치대 하나로 합쳐져 있는 듯한 디자인이 들어갔죠.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 언리얼 엔진이라는 엔진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이제 뭐 개발할 때 쓰는 그런 플랫폼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무려 그 언리얼 엔진이 이 계기판에 도입이 됐다고 합니다. 무슨 레이싱 게임에서 볼 수 있었던 것 같은 디자인들이 막 나오고 그러거든요. 엄청난 애니메이션 같은 것들이 좀 돋보이기도 하고요. 무선 앱 커넥트 기능을 활용해서 뭐 안드로이드 오토라든가 아니면은 애플 카플레이 이런 것도 활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공조에 대한 부분도 다 센터 디스플레이 부분으로 빠졌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버튼들, ESC 오프, 뭐 비상등 버튼, ISG 끄는 것들, 엔터테인먼트 볼륨 조절 장치 이런 것들만 버튼류로 좀 빼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어는 진짜 딱 단순하게 드르륵 드르륵 해서 올렸다 내렸다 하는 그런 것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여기에 사이드 브레이크, 거의 대부분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손으로 잡아당기는 게 없는데, 사실 이 차량에 들어간 것도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맞습니다. 그런데 머스탱 같은 차량을 타면서 운전 재미를 느끼기 위해서 뭐 드리프트를 한다든가 이랬을 경우에 이거 당겨주는 손맛, 이게 있어야지 드리프트를 하는 재미가 있지. 그래서 머스탱은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지만 이거를 살려놨어요. 전륜이 6P, 후륜이 4P 브레이크가 들어갔는데 주행 모드를 트랙 모드로 바꿔놓은 상태에서 이거를 당기면은 후륜에 있는 4P 브레이크만 개별적으로 작동을 해서 뒤를 쫙 날려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실내 품질 같은 경우에는 우레탄 소재하고 카본 룩으로 되어 있는 내장재들, 가죽 소재들 이런 것들 적당히 써서 미국 차라고 하면 사실 우리가 내장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거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아주 막 그렇게 거칠진 않아요. 되게 많이 신경을 썼다는 게 느껴지는 소재입니다. 탑 개폐되는 거 뭐 잠깐만 한번 보여드린다고 하면요, 여기 있는 것들만 떼서 완전 자동식이 아니에요. 약간 반수동의 느낌이 있어서 커버 여는 거 뭐 그것까지는 괜찮은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탑이 다 내려온 다음에 이거를 고정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이 위에 보면은 이런 고리 같은 게 있어요. 손잡이. 이게 처음에 이 상태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탑이 고정이 안 된 상태죠. 이거를 있는 힘껏 잡아 당겨서 돌려서 고정시켜 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보통 힘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힘이 여린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탑을 혼자 여닫는 게 되게 힘들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합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탑을 열어볼까요? 근데 탑이 여닫히는 뭐 개폐 관련된 시간 자체는 되게 빠르고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제 시트 포지션 그대로 앉았을 때 타이트하게 앉는 편인데도 불구하고 레그룸 공간 딱 이 정도? 2열 같은 경우에는 짐, 코트, 반려동물 함께 하는 공간 정도로 생각을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GT 모델은 뭔가 크게 다른 게 있나 해서 실내를 살펴보면요, 다른 건 크게 없는 것 같고, 카메라로는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제가 대신 전해드리자면은 2열 공간을 활용하기 어렵다는 거는 컨버터블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GT 엔진룸 열어보고요, 너무 흥분해서 이 차량의 출력을 말씀을 안 드렸어요. 최고 출력 493마력에 최대 토크는 58kg 포스 미터입니다. 자연흡기 엔진이고요. 기존 모델 대비해서 약 50마력 정도 출력이 올라갔고 최대 토크가 한 4kg/m 정도, 그 정도 올랐다. 그래서 이전 모델 대비해서 출력이나 이런 것들 상당히 많이 올랐다. 디자인 좋다. 네, 일단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일단 오늘은 신차 발표 행사 현장이고 정리가 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전해드릴 수 있는 정도는 한 이 정도 정리해드리고, 조만간 이 차량 같은 경우엔 시승하면서 또 별도로 좀 관련된 내용들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자동차 콘텐츠로 밥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 채널 카밥의 권혁지 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